찬바람이 닿았을 때 시리다, 뭐 물 마실 때 시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잇몸이 내려가면은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고 뿌리 부분이 패이거나 함으로써 이가 시릴 수 있다, 아니면 패이지 않더라도 시릴 수 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당연히 거기를 떼우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좀 더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사실은 잇몸이 내려갔다라는 거를 말한다기보다는 뭔가 치아가 시리다, 찬바람이 닿았을 때 시리다, 뭐 물 마실 때 시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잇몸이 원래 있던 위치보다 내려가게 돼서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면서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만성적으로 치은염이 있다거나 치주염이 있다거나, 즉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되면 잇몸 뼈가 내려가면서 잇몸이 같이 내려가고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칫솔질, 그러니까 칫솔을 잘한다고 막 이렇게 세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칫솔질의 힘에 의해서 잇몸이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노출된 뿌리가 더 패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당연한 거지만 유전적으로 원래부터 잇몸이 얇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적당한 칫솔질에도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잇몸 뼈들이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잇몸이 같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갈이가 심하시다거나 교합력이 강하신 분들도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나 잇몸들이 약해지면서 잇몸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교정치료 하시는 분들,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원래 위치보다 달라져요. 어떤 경우는 특히 앞니가 이가 삐뚤삐뚤 하신 경우 교정을 하면 이가 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가 펴지면서 치아들이 앞쪽으로 약간씩 쏠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치조골이 뼈를 잡아주고 있는데, 치아가 나도 모르게 앞으로 쏠리면서 잇몸뼈가 얇아지고 거기서 잇몸이 얇아지고 그러면서 잇몸이 퇴축이 되면서 많이 싫어하시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잇몸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언급드렸을 거예요. 잇몸이 내려가면은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고 뿌리 부분이 패이거나 함으로써 이가 시릴 수 있다, 아니면 패이지 않더라도 시릴 수 있다. 그 경우에 치아 목 패인 부분을 떼우는, 그게 보험 재료가 됐든 아니면은 좀 더 심미적으로 레진이 됐든,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당연히 거기를 떼우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좀 더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잇몸 이식 수술을 통해서 잇몸을 원래 위치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로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잇몸 이식 수술이란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퇴축된 잇몸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잇몸 이식 수술, 다른 말로는 이제 노출된 뿌리 부분을 덮는다고 해서 치근 피개술이라고 하거든요. 치근 피개술을 통해서 내려간 잇몸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잇몸을 이식을 해서 치근을 덮는 방법을, 그러니까 노출된 치근을 덮고 잇몸을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는 방법을 치근 이식술이라고 해요. 전통적으로 결합조직 이식술을 통해서 치근 피개술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잇몸을 이식해서 치근 피개술을 하는 거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입 천장에서 잇몸을 떼서 잇몸이 퇴축된 부분에 잇몸을 이식하고 다시 치근을 원래 위치로 덮어줌으로써 그러한 방식으로 치근 피개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역시도 대중적으로 이런 치근 피개술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잘 모르시다 보니까 환자분들께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저 역시도 많은 경우에 그냥 떼우시죠, 아니면 조금 더 쓰시죠, 양치질 조심하시죠 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경우를 늘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잇몸이 내려가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시면 시려지시거든요. 그 시린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치근 피개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생각해보면 잇몸이 제가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치아가 길어 보인다던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치아 뿌리가 보이다 보니까 특히 앞니의 경우 심미적으로 예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모양을 회복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치근 피개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정을 하시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치아 이동에 의해서 잇몸이 쭉 내려가기도 해요. 그 경우에도 내려간 잇몸을 원래대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치근 피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치근 피개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노출되어 있던 치근을 다시 잇몸을 통해서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전치 앞니의 경우 심미적으로 훨씬 더 예뻐질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노출된 뿌리 부분을 덮어주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잇몸을 이식을 해서 덮어주면 잇몸이 원상복귀 될 뿐만 아니라 잇몸의 두께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양치질을 무조건 세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절대로 잇몸 퇴축이 없을 거라고 보장은 못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잇몸이 퇴축될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치근 피개술을 하기 위해서는 잇몸 이식을 해야 돼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천장에서 결합 조직을 채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잇몸이 내려간 치아 부위에 결합 조직을 대주고 내려간 잇몸을 열어서 잇몸을 쭉 당겨서 다시 잇몸을 원래 위치로 회복을 시켜주고 그 상태에서 꿰매서 내려간 잇몸을 원상 복귀시켜주는 거죠.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왼쪽 손목에서 살을 떼서 오른쪽 손목에다 살을 다시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대신 이 살을 갖다 붙여줄 때 붙여주는 쪽에는 조금 더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술 방법 등을 통해서 내려간 잇몸을 원상 복귀시켜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절대로 그냥 못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잇몸 이식술은 무조건적으로 마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수술하는 부위가 두 군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천장도 마취를 하셔야 되고 수술할 부위에 이식할 부위에도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을 드려요. 치료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너무나 만족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어떤 수술보다 힘드실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의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 부위가 두 개가 되기 때문인 거죠. 안 아플 거라고 제가 거짓말은 못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아프실 거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봐주셔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로 좀 쉽고 간단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게 송곳니, 특히 윗니 송곳니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돌출이 되면서 잇몸이 얇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미적으로 불만족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결합조직 이식술을 통해서 심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퇴축된 잇몸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송곳니가 잇몸이 내려가서 그게 보기가 싫다. 심미적으로 개선하고 싶다. 근데 보철적인 치료 말고 개선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결합조직 이식술을 통해서 예전에 잇몸 높이를 회복해드렸고 잇몸을 더 두껍게 만듦으로써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덜어드렸고 그렇게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치근 피개술은 사실 결합조직 이식술이 가장 고전적인 정통적인 방법인데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새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 잇몸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뭐 임플란트 같은 거 수술할 때 많이 쓰이는 멤브레인의 한 종류들이 결합 조직을 대체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내 잇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하나 줄어들겠죠. 다만 결합 조직 이식술에 비해서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예후가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다음 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잇몸 이식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치근 피개술을 하기 위한 결합조직 이식술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치은 이식술이 있거든요. 유리치은 이식술을 통해서도 치근 피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경우가 너무 다르긴 한데 유리치은 이식술이 결합조직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잇몸을 쓰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너무 얇으신 분들은 결합조직만으로는 두께가 조금 보장이 안 돼서 저희가 유리치은 이식술을 통해서 잇몸 퇴축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대구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임플란트가 너무 잇몸을 통해 비쳐 보인다는 주소로 그거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내원하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의 두께를 보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결합조직 이식술 대신에 유리치은 이식술을 시행해서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치근 피개술은 결합조직 이식술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나
유리치은 이식술도 사용될 수 있고 최근에는 나의 잇몸이 아닌 미리 준비된 대체할 수 있는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편에서는 결합 조직 이식술을 이용한 치근 피개술, 즉 잇몸 이식술의 한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유리치은 이식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잇몸 이식술 주제 중에 하나인 내려간 잇몸을 다시 되살리는 치근 피개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백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